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출 성형 불량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흔한 게 미성형이라는 거거든요. 그 뭐 단어에 따르면 미라는 건 뭐 덜 채워졌다, 성형이 덜 됐다, 뭐 그런 간단한 뜻이기 때문에 용어만 봐도 얘가 무슨 분량이라는 거는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미성형이 나는지, 그리고 이 미성형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통 금형업체가 되게 흔하게 하는 말들이 이건 안 돼, 제품이 이래서 이건 미성형이 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미성형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제품을 어떻게 바꾸면, 어떤 식으로 제품을 구조화를 바꾸면, 변경을 하면 미성형이 나지 않는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금형을 제작하시는 분이나 성형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왔으니까 그래 해줄게, 나 게이트 여기다 뭐 통상적 여기다 싸서 성형 한번 해보지 하면은 제품이 잘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사출해서 한번 잡아보라고 해. 그리고 사출해서는 금형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면 이건 제품이 원래 그래. 그래서 모든 거는 제품 설계자가 다 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왜 미성형을 났는지, 왜 불량이 났는지를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 원리만 알고 있다면 하면서 금형하시는 분과 사출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의뢰를 하실 수 있고, 이 남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과실인지 금형에 대한 과실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성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이 덜 된 제품을 미성형이라고 하고요. 이게 원인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상온에서는 딱딱해졌다가 열을 가하면 유동성 있는 유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같지가 않은 성질이에요. 물 같다면 당연히 미성형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렇게 딱딱한 제품이 나올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는 플라스틱, 이 성형 재료의 특성을 알면 왜 미성형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미성형이 발생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사출을 했을 때 금형에다 막 압력을 넣어서 금형에다가 뇌에다가 집어넣는데 사출해서 압력을 조금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굳어버린 거죠. 그러한 미성형이 나고요. 두 번째는 수지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건, 수지라는 건 성형 원재료를 말하는데, 이 원재료도요, 흐름성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형성이 나쁜 재질을 가지고 성형성이 좋은 사출의 그 조건으로 성형을 하게 되면 얘는 성형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 수지의 특성도 유동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게이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형 제품의 살 두께가 얇거나 복잡하면 그만큼 성형이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트,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 중에서 수지의 유동성이 부족한 거, 성형이 살 두께가 두껍고 복잡한 거, 이거는 개발 담당자가 인지하더라도 피치 못하게 얇은 부위도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수지를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게이트 형태나 어떤 금형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게이트를 그냥 그래 이건 그냥 범용적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면 되겠지 하고 금형 설계가 되고 이루어져서 금형을 만들어서 시사출을 했더니 성형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품의 특징, 그 다음에 성형성의 특징 이런 거를 고려하지 못한 금형 제작자의 실수인 거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미성형이 발생합니다. 미성형이 발생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상이 막히거나 복잡한 형태의 제품일 경우에는 미성형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옆에 하얀색 보시면 이게 칸칸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중간에 보면 성형이 안 된 거예요. 그다음 밑에를 보시면 이 가운데 이 미성형이라는데 이 가운데가 지금 성형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성형이 안 되냐면 여기 보면 제가 게이트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이 게이트라는 거는 처음에 제품 안쪽으로 수지가 차고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문이거든요.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문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처럼 이 수지들이 퍼져나가요. 이렇게 쫙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다가 이 망 쪽에서 미성형이 난 이유는 보통 금형 이렇게 제품에서 구멍이 뚫렸다라는 건요. 금형에서는 그 구멍이 뚫린 부분이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인 거예요. 금형에선 막혀 있는 거예요. 제품에서 뚫렸다는 건. 그러면 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막혀 있는 틈으로 수지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뻥 터져 있는 부분에 비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미성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성형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게이트를 이 미성형 부분 가운데다가 놓으면 이 부분이 성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다가 게이트를 넣으면 제품의 특성상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편적이지만 원시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나는 이렇게 촘촘한 메쉬 모양의 성형이 필요해 해줘 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성형성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좋게 성형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품 개발자들은 이 모양의 형태를 좀 더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이 제품이 성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얘를 살두께를 두껍게 한다거나 얘를 이 촘촘한 메쉬 부위를 조금만 폭을 넓게 해서 성형이 좋게 만들어줘도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품 개발자가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금형을 만들 때에도 금형 담당자들이 이 부분은 미성이 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제품 살두께를 좀 더 키우는 건 어떠냐, 아니면 좀 가까운 쪽에다가 게이트를 설치하는 건 어떠냐, 이쪽에 제품의 이 외곽, 이 다른 쪽에다가 이 게이트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게이트를 옮겨보는 건 어떠냐 라는 거를 제품 초기에, 제품 개발 초기에 이거를 미리 검토를 한다면 금형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돼 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생산을 하면서의 그런 기술자들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이거를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유도를 할 거냐. 당연히 금형에서 수지의 흐름성이 좋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형태의 메쉬 모형 형태를 개발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금형에서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하고 금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면서 금형을 제작한다면 초기 이런 불량들을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이 미성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요. 두 번째는 아래 그림처럼 깊고 얇은 리브들, 이 얇은 리브들에도 미성형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얇은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이 원래 성형이 돼야 되는 구간인데 성형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처럼, 제가 보여드린 화살표처럼 지금 수지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흘러 들어가지 않아서 성형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 1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수지라는 건, 성형 레진이라는 건 물이 아니다. 얘는 뜨거운 곳에서는 유동을 하고 딱 그 상온인 경우에선 딱딱하게 붙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A, B, C, D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설명하자면 이 빨간색, 외곽에 있는 빨간색은 금형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에 화살표들은 성형 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형 수지. 그래서 A처럼 이렇게 넓은 구간은 파란색 구간처럼, 파란색은 수지인데, 가장 흐름성이 좋은 수지인데 왜 파란색이 가운데가 흐름성이 좋을까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거죠. 앞전에 이 성형 레진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열 가소성 수지는 뜨거우면 유체가 되고 차가우면 고체가 돼요. 그렇다면 이 빨간색의 금형 안에는 레진의 그 안의 흐름성보다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분명히 빨간색은 온도가 낮겠죠. 금형은. 그러면 온도가 낮다라는 건 거기에 가까이 붙어있는 성형 레진 자체는 점점 고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화된다는 뜻은 흐름성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흐름에 대한 흐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파란색처럼 흐름성이 있어서 쭉 얘가 성형이 원활하게 됐는데, 이 B처럼 좀 좁아졌어요. 그럼 파란색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 노란색과 그다음에 초록색의 화살표가 보이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란색처럼 가운데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압력을 가한다면 얘도 충분히 성형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C부, 이렇게 얇은 부위가 있어요. 얇은 부위가 있는데 얘는 흐름성이 좋지 않겠죠. 그러면 B보다 C는 압력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세게 밀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세게 밀어내면 나쁘지 않게 얘도 성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D예요. D는 여기에 막혀 있어요. 막아버린 거죠. 이게 그림 A와 상통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 A도 이 윗부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D처럼 D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D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100% 불량이 날 거예요. 왜 불량이 나냐면 이 레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쭉 압력을 가하는데 여기가 막혀 있다면 진공 상태가 될 거예요. 진공 상태가 되는데 이 수지는요, 이 특징이 수분을 머금어요. 수분을 빨아당겨서 수지 안에 수분을 저장해요. 그래서 이 수분이 저장이 된 게 100도나 200도로 고화가 시키면 이 수분들이 증발을 해야 되는데 증발할 공간이 없다면 수증기가 안 채워지겠죠. 거기다가 이 플라스틱 수지는 여러 가지 복합 화학물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기포나 기체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기체들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빠져나가야 이 수지가 안으로 더 채워지는데 이 D 같은 경우는 기포라든지 이 수지에 타버린 가스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가 채워지면서 얘처럼, 이 그림 A처럼 미성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림 E 같은 경우는 이 웰드 라인이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3번하고 4번이 그런 현상이에요. 압력을 세게 주죠. 압력을 세게 주면 얘가 굉장한 압력이 이 D 안에 이 막혀있는 공간에서 이게 그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이 수지가 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A처럼 수지가 타면서 미성형이 생기거나 그림 4처럼 성형은 됐는데 까맣게 타서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미성형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왜 성형 수지들이 건조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왜 건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꼭 수지는 이 일반 성형 레진은 틀림없이 건조를 해야 돼요. 건조를 하지 않으면 수지 내에 가스 기포나 아니면은 수증기가 발생을 해서 금형 내에서 얘가 분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량 원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건 수지는 성형 레진은 건조를 해야 된다. 요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에도 미성형인데요. 이 미성형의 요인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는 게이트가 멀리 있거나 성형 레진과 성형 레진이 가운데서 맞부딪힐 경우, 그럴 경우에 미성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 빨간색은 게이트예요. 그 다음에 AAA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게이트를 쏴서 성형 수지가 맞부딪히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크게 확대한 건데 빨간색이 수지가 흘러가는 구간들이거든요. 이 구간들에서 어느 순간 맞부딪힐 거예요. 이 맞부딪히는 공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가스가 발생을 하고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미성형이 생기거나 아니면 타버리거나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게이트를 좀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뭐 게이트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많으면 좋기는 한데 성형 레진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품의 단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가장 적은 게이트로 성형을 완벽하게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게이트를 늘리는 거는 정말 마지막 차선책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금형 내에 가스를 빼주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게 가스 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스 벤트라는 게.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가스 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워낙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질문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정말 이 부분에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꼭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무언가를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워낙 그 교과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좀 나중에 한 이 이론 강의를 제 생각에 한 2시간 반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실습, 뭐 초소형 사출기를 한다거나 실제 제가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제품을 보면서 그때 좀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좀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거나 그러면 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따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질문 있습니까? 라는 말은 강의 도중에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 문의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가스배기에 대해서, 가스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스벤트, 이 가스벤트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가스벤트라는 건 뭐냐면 금형은 항상 밀폐되어 있어요.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수지를 넣어서 수지를 용융시켜서 기하 온도가 낮은 미세 화학 물질이 기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금형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불량의 원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금형에는 항상 가스 벤트가 있어요. 가스 배기가 있어요. 어떤 금형에도 가스 배기가 없다면 그 금형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스 배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는 고려를 하시면 제품이 성형이 안 되거나 미성형이 났어. 근데 여기가 웰드가 발생을 했어. 아니면 타버림 현상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걸 진짜 나쁜 금형집은 이건 방법이 없어. 원래 태생이 이래. 그러지만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아시면 여기 가스배기를 해주면 어때요? 라는 말 한마디면 그런 말 쏙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알고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금형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출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고 더 고려를 해서 더 다른 부분들을 이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더 가이드를 해주실 거예요. 너무 모르시면 그냥 눈탱이 맞는다고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아시면서 좀 기초적인 부분만이라도 아시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스벤트의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금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파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상측과 하측이 벌어지는 공간에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어줘요. 가스가 빠지는 길을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 길을 만들어주는데 이 길이 너무 크면 이 성형 수지가 안쪽으로 차고 들어가서 나중에 배우실 건데 프레시라고 거스름 같은 게 발생을 해요. 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또 발생을 하고 아니면 너무 얇으면 수지가 가스가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그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여기 이 큰 이 디테일한 그림은 뭐냐면 이 벤트 깊이라는 건 이 틈, 이 가스가 빠져나가는 최소 틈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ABS 기준으로 보면 한 100분의 2mm, 0.02mm, 머리카락보다도 얇죠. 0.02에서 0.03mm 정도의 틈이만 있어도 가스는 빠져나가는데 그 이상이 되면 더가 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옆에 깊은 보스, 얇은 리브. 아까 이 깊은 리브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D 부분을 보시면 돼요. 영산신님께서 이미 제작한 금형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가스배기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티제를 해보고 그 구간에다가 아까 여기 그림에서 깊은 리브가 있는데 이 리브에처럼 코어를 그 금형 부분을 분할을 해요. 가운데. 그래서 그 가스배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형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밀핀, 코아핀 여러 형태에서 공간을 이용을 해서 가스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스빼기가 무엇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프레시 버, 그림처럼 이렇게 금형의 파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상측과 하측이 벌어진 제품이 나올 때 이 금형의 가운데가 벌어져야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벌어지는 구간들, 아니면 금형 코어와, 그러니까 코어와 분할된 부분과 분할된 부분의 틈새, 이런 틈새에 이런 식으로 수지가 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을 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가 있어요. 근데 이 버는 정말 너무 쉬워요. 금형이 잘못됐거나 성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얘는 버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잡아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금형 다시 파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버다, 프레시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 플로우 마크라는 건데, 참 용어가 어떻게 보면 용어로만 따지면 플로우, 흐름 자국, 간단히 흐름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게이트 쪽에서 이렇게 게이트를 쫙 풀어질 때 이렇게 물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물결 모양을 플로우 마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플로우 마크는 대부분 보통 이제 수지 온도가 낮거나 금형 온도가 낮거나 사출 속도가 낮거나 사출 압력이 낮거나 대부분이 사출과 금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내가 금형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런 플로우나 게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금형을 잘못 제작했거나 게이트 위치를 잘못 선택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플로우 마커는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금형을 만든 사람, 사출을 한 사람들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는 정도만 알고 원리, 왜 발생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로우 마크는 거의 게이트 주변에서 나고요. 특히 게이트에서도 일단 아까 나중에 다음 조금 있다가 게이트에 대한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사이드 게이트, 펜 게이트, 탭 게이트, 이런 부분, 넓은 유형의 게이트, 그 다음에 제품이 얇은 판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포인데요. 이 기포라는 거는 성형품 내부가 두꺼우면 그 안에 수분이나 아니면은 증기들이 발생을 해서 뽀글뽀글한 기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기포를 퍼펙트하게 없애려면 성형 레진 자체를 완벽하게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살 두께가 얇거나, 아니면 불투명하면 괜찮아요. 안 보이니까요. 안에 있는 기포가 안 보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투명한 레진들, PP, 투명 PP나 PMMA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 살 두께가 두꺼우면 이 제품에 기포들이 보여요. 두꺼우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광학성이 아닌 부분이나 외관 제품이 아닌 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외관 제품 같은 경우에 기포가 보이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기포를 해결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가, 이게 초기에 검토가 되지 않으면 기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품의 살 두께예요. 여기서 뒤에 가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품 설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제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제품의 살 두께가 균일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설계를 하실 때, 기구를 개발을 하실 때, 아니면 제품을 만드실 때 플라스틱 제품을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살두께, 제품의 살두께를 균일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포가 있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제품은 살두께가 두꺼우면 안 돼요. 근데 제품이 두꺼우면서도 기포가 생기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그건 가끔은 그런 정말 사출의 고난이도 사출, 고정밀의 금형,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거나 고속사출기를 이용하거나 특수한 사출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금형에 적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보통 LG 옛날에 TV 같은 경우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 투명한 두꺼운 투명 그 대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투명한 유리 같은데 기포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기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금형의 장치들을 쓰지 않을 거면 기포에 문제가 된다면 기포를 없애기 위해선 첫 번째 살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제품의 살두께는 없더라도 해줘야 돼.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사출 조건에서 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없앤다는 거는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포는 어떤 금형의 문제, 사출의 문제보단 개발 초기에 내 제품이 기포가 있어도 돼, 없어도 돼를 판단해서 기포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면 제품의 살두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줄, 훅줄, 백화 뭐 이런 건데 외관의 품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어만 아세요. 그러니까 은줄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레진이 건조가 안 되거나 하면 이 레진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진의 수분이나 분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스배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 위에서처럼 이렇게 막 수분의 자국들이 생겨요. 자국들이. 그것들이 이제 이게 외관에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레진을 확실하게 건조시켜 주거나 가스배기를 한다면 은줄, 훅줄은 그냥 100% 잡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제품이 생기면 가끔 그래요. 아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T제로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T제로 제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T제로 제품은 제품을 금형을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 그냥 대충 한번 찍어봐요. 제품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건조도 안 시켜놓고 찍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 나오는데 정말 이제 그 다음에 제품에 문제가 없고 또 정확한 생산 수량이 나왔을 때는 이런 제품을 찍었다면 사출처의 100% 분량입니다. 잡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흙줄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금형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레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출 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잠깐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의 살 두께가 두껍다는 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통상적인 좀 있으면 나오긴 해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ABS 기준으로 3T 언더가 좋아요. 3mm. 예, 3mm. 3T라는 이게 통상적인 언어인데 3mm 정도의 균일한 그리고 보통 이제 4mm, 5m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수축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뭐 ABS 2mm, 2.5mm, 1.5mm 이거는 제품의 특성상 더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3mm 이상이 넘어가면 제품의 구람수도 무거워지고 제품의 그 성형 레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제품의 단가는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살두께로 균일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ABS 그냥 3mm 정도.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한 3mm 정도, 3에서 2mm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도 큰 제품들은 그 이상도 있는데 보통 큰 제품들도 3mm 이상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3mm를 해놓고 제품이 너무 얇고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럴 때 리브라는 게 있어요. 얇은 리브들을 안에다가 막 설치를 해주거든요. 보강 리브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품의 살두께를 균일하게 해주면서 얘를 제품의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걸 보강 리브라고 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샘플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화가 있는데요. 이 백화라는 건 뭐냐면 이 밀핀이라는 게 무언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 보면 뒷면 같은 데 보면 동글동글한 게 막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금형에서 제품을 빼내는 핀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밀핀이라고 해요. 근데 밀핀은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 다 있어요.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밀핀들이 세게 밀었는데 제품이 금형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건 밀핀에서 계속 힘으로 치는데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이 변형이 가서 이렇게 허옇게 자국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밀핀 자국, 백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세게 힘을 한 구간에 하중을 받으면 하얗게 일어나면서 변형이 일어나요. 얘도 소성 변형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아까 제가 소성 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소성 변형은 일단 힘을 가하면 얘가 변하는 걸 소성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변형이 일어나면 되면 안 되는 구간인데 밀핀의 국소적인 구간에서 다른 데서의 힘보다 얘가 더 힘을 받으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걸 백화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밀핀의 위치, 밀핀에 설치했을 때 제품의 두께 그리고 제품의 빼기 구배가 정확한지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 백화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품의 빼기 구배가 무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빼기 구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부적절하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은줄, 흑줄, 백화가 어떤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제팅이라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게이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게이트 때문에 생기는데 왜 게이트 때문에 생기냐면 넓고 평평한 얇은 성형 제품인데 이게 게이트 설정이 잘못돼서 수지가 금형 캐비티에 납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금형 수지에서 붙어 나가면서 얘가 벌써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구간들이 흘러가면서 급격하게 식으면서 이런 뱅꼬리 모양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제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팅이 일어나는 구간은 금형 내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D 이 얇은 구간, C 이 얇은 구간에 게이트가 이렇게 쏴지면 성형은 될지 몰라도 급격하게 레진이 식으면서 이런 흐름 자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이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금형의 온도를 높이거나 금형의 온도를 높이면 이 표면의 온도를 높이면 이런 흐름 자국이 좀 덜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게이트 방법을 너무 이 전면에 다이렉트로 붙이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의 게이트로 활용을 하거나 게이트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금형하시는 분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좀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잡기 어려운 분량이기는 해요. 다음, 일곱 번째는 수축입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분량 중에 하나고요. 잡기 어려운 분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축이라는 거는 살두께 때문에 그래요. 살이 두꺼우면 이런 식으로 제품이 쏙 빨려 들어가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형 제품은 성형이 된 후에 그러니까 수축이 돼요.
균일하게 수축이 돼요. 균일하게 수축이. 그러니까는 보통 내가 100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보통 100이라는 그대로 100이라는 그 금형 틀을 만들어서 10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라스틱은 식으면 수축이 돼요. 그래서 100이라는 금형에서 1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90, 뭐 0.1이 줄거나 0.2가 줄거나 레진마다 그 수축량은 틀린데 그런 수축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수축 때문에 보통 이제 설계를 하거나 할 때는 수축률이랑 레진의 수축률이라는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제품 플라스틱은 무조건 수축이 되는데 제품이 살두께가 동일하면 동일하게 수축이 때문에 제품이 예쁘게 수축이 돼요. 근데 제품이 살두께가 동일하지 못할 경우, 그러면 어느 구간은 빨리 수축하고 어느 구간은 늦게 수축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울리불리한,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울퉁불퉁한 성형이 생겨요. 얘는 늦게 수축한 거죠. 그러니까 살두께가 얇은 부위는 빨리 수축해서 빨리 평평해졌고요. 상대적으로 살두께가 두꺼운 부위는 늦게 수축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수축한 부위는 더 수축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을 잡으려면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균일한 살두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 수축은 100% 발생합니다. 단지 이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피치 못한 경우가 생겨요. 아무리 그래도 난 이 살두께는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건 이렇게 가야 돼.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금형하시는 분과 사치로 하시는 분과 게이트를 어떻게 하고, 얘를 빨리 식게 하려면 어떤 금형의 위치를 가고, 얘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고, 그러면서 금형을 제작을 하면은 얘를 100%는 아니어도 90%, 80%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두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두께가 균일하지 못하면 금형으로 잡을 수 있는 분량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웰드까지만 하죠. 지금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불량 원인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8번째가 웰드 라인인데, 이 웰드 라인이라는 건 라인이에요. 되게, 근데 이 웰드 라인도 뭐냐면 용융된 수지가 금형 캐비티에서 그러니까 벌어졌다가 다시 합류하는 구간에, 이 합류하면서 라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수지가 부딪히는 공간에 어떤 구간에도 웰드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전화기 미세한 구간에 보시면 구멍이 있는 사출물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살짝 라인이 있어요. 이게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무조건 보여요. 잘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웰드 라인인데, 옆에 그림은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에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데 수지가 이렇게 막 흘러요. 그러면 가운데를 통해서 얘가 합류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합류하는 구간에 라인이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그 그림처럼.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구멍이 있다면 웰드가 발생한다. 그러나 웰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완화는 시킬 수 있어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거든요, 웰드는. 근데 완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뭐 금형의 온도를 뜨겁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는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금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 냉각을 할 수 있다면, 또 비싼 금형을 만든다면 웰드 라인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금형비가 올라가고 제품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웰드 라인을 감추고 하는 게 도장을 해요. 플라스틱에다가 색을 입혀요. 그러면 얘가 가려지거든요. 아니면 샌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후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좀 저가에 뭐 이런 경우에는 후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대표적인 얘가 웰드 라인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웰드 라인은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구멍이 많이 있거나 사각홈을 넣는다거나 할 때 가운데에서 무조건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웰드라인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걸 판단을 하셔서 웰드라인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면 개발자, 그러니까 금연 개발자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이거는 웰드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제품의 도장이나 도색, 후 공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분량을 크게 나누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량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량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 가지 제품을 설계하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쉬고 다음에는 금연 기초 이론과 원가 절감, 이게 중요한 거죠. 원가 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